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당 KMD 플러스 건축 건설 분야 실무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담당자 권현정 부장이고요. 오늘은 저희 곧 런칭 예정인 BIM 하나로 현상 설계 끝내기라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 내용 전문가 대표님 모시고 BIM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CMV 아키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의 이제 BIM 전문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름은 이제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그 BIM 컨설팅 업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설계 업무다, 이제 시공 업무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BIM을 조금 더 각각의 분야마다 적용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보조해주고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분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고, 또 대표님 이제 지금 수주하고 있는 업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짜 설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의 설계사무소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BIM으로 이걸 전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컨설팅 위주의 업무들이 일단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BIM을 그냥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BIM이라는 것이 아직 정착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기준에 대한 연구나 이제 실제 연구 과제, 그런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BIM 소프트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업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좀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BIM이 어떤 건지 대략 좀 알고 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BIM이 뭘까? 나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사실 잘 몰라 라고 하시는, 이제 막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 이 BIM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건물 정보 모델링이라고 이제 설명을 그냥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조금씩 있어요. 그냥 이제 건물을 모델링한다, 3차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BIM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고 계신데,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는 BIM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일단 정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설계 단계에서나 시공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다 정보가 이제 가장 필두로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해 나가느냐,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느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잘 하겠다, 이런 게 이제 BI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약간 다른 개념은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서 CAD로 설계를 하고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고, 혹은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고 CAD로 다시 도면을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해왔는데요. 자, 그거는 BIM이 아닌 거죠. 데이터가 이제 딱 단절되는, 뭔가 일체화되지 않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BIM의 관점에 맞게끔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BIM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BIM이라는 것은 정보를 잘 관리하면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BIM이 이슈잖아요. 건축업계의 전반적인 이슈인데, 그래도 어쨌든 향후에는 BIM 활용을 의무화하겠다. 왜냐면은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누락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건축 시장이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런 그 BIM 도입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BIM 도입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의견 충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점이나 아니면 의견 좀 전문가로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혹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BIM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딱 하나로만 이렇게 귀결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시스템이 조금 잘 동작이 되지 않았다.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바뀌고 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려면 일단 BIM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은 누락 사항들이 많은 그런 시스템의 그런 이제 휴먼 에러를 내재하고 있는 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제 BIM으로 전환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그 BIM으로 전환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무조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국토부에서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 네. 30년도까지 20년도에서부터 30년도까지 BIM을 전면 의무화하겠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LH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역시 30년까지 신규 공모를 100% 하겠다라고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4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뭐 딜레이는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30년도까지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건축물도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넣을 때 이제 계획을 할 때 네. 이제 우리가 BIM으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후의 세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저희 로드맵에 따라서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게 많이들 이제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죠. 도입이 어렵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도입하면 되지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그렇게 많이 싸우냐? 기존에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지금 2000년대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BIM이 도입이 되려고 시도는 계속 되어 왔는데 네.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어떻게 BIM을 도입을 하려고 했길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과거에 있는 그 안 좋은 그 도입하는 방법 네. 네, 그런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누군가가 혁신적으로 네. 어떤 방법론을 고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노력은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민간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건축 회사 중에 BIM을 도입한 회사와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도 경험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기다 맞아. 이런 이제 네. 많은 말씀들이 계신데 네. 저희가 실증한 결과로는 일단 이제 설계를 BIM으로 설계를 할 때는 기존에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작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한 장 한 장 계속 작도를 하다 보면 이제 앞에서 작도했던 것과 뒤에서 작도한 것들이 서로 안 맞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네. 이제 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수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꼼꼼하게 잘 수정을 하느냐. 그러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네.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드로잉을 하느냐. 얼마나 손이 빠르느냐. 그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려도 그렇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렇게도 하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그쪽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BIM으로 전환을 하면 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을 때,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음. 저는 그냥 의사결정을 내리고 네.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뿐인데 이제 아까 전에 꼼꼼하게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네, 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다 이제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네. 그런 신경 써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작업해야 되는 시간들이 단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일단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시간만 놓고 보면 그러면 그냥 이제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많이 사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디자인을 이제 최적의 디자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나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조언을 구하고 컴퓨터에게 나의 의사결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네.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이제 원래라면 직원 한 두세 명에게 그 알트 한 3개씩 뭐 대안 3개씩 이렇게 설계를 해오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게 알트를 내 하면은 몇백 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의 사고를 조금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의사결정할 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네. 좀 더 정확하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강의 지금 네. 구성하고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강의에 대해서 먼저 일단 한번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강의는 일단 컴퓨터에게 보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조금 더 설계 단계에서 네. 조금 미리미리 내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얘가 이제 그 얘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산성, 아까 전에 빨리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도면의 정합성이라든지 설계 품질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한 설계사무소는 일을 아무래도 하나 딸고 2개 따고 네네. 뭐 2개 딸고 3개 따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을 딴다라는 건 곧 수준거고 네. 우리가 지금 타이틀로 정한 그 BIM 하나로 네. 현상 설계 끝내기 네. 이렇게 해서 정한 거죠.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한다라는 건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건지 내지는 BIM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한다.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BIM을 저는 설계사무소에 이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 설계사무실에서 네. 저만 BIM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 위에 분들은 네. 한 분도 BIM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약간 미움 받으셨겠다 그러면. 초반에는 질투도 좀 있고 좀 그러지 않나요? 질투라기보다는 네. 굳이 왜 그걸로 해? 라는 그런 시선이 더 강했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BIM 도입되기 어려워. 네. 그런 모든 분들이 보시고 다 이제 저에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일단 그때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제 위에 분들한테 네. 질투가 아니라 왜 그걸 써? 그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과연 믿을 수 있는 거야? 데이터가 그렇죠. 제대로 나와?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연산이라는 걸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다른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더 정확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신은 항상 가득한 거예요. 내가 직접 뭔가를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이제 그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키캐드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BIM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때 이 프로그램도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왔는지 검토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나 누락되었다든지 네. 이제 어떤 이제 버그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검토하는 시간이 빠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CAD로 작업을 하고 네. 계산기를 두들기고 네. 엑셀로 뭔가 전환을 하고 이렇게 작업해서 나온 결과물을 검토하는 시간이 과연 빠르냐 비교를 해보면 이 검토하는 시간도 그 BIM 툴로 이제 작성이 됐던 것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크로스 체크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방식,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통계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도 한 99% 된다. 그러면 네. 다음부터는 검토를 굳이 안 해도 그냥 그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건축회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또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뭐 힘든 부분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또 네. 네, 언급해 주실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직원 채용 관련된 문제를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이게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네. 이제 그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 네. 대표님이 네. 있고 그 실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입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사실 신입과 실무자와 대표 이렇게 네.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네. 대표 입장에서는요. BIM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뭐 놓고 보면 그런데 기존의 인력과 이제 신입 인력이 BIM으로 자원이 대체가 된다. 혹은 BIM의 능력을 배양을 한다면 네. 일이 2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일이 3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모두는 조금 더 기존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더 많이 받고 이제 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을 단순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네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 대신해서 빔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빔 소프트웨어를 아까 검토만 잘 해주면 네. 나의 시간은 더 확보가 되는 거고요. 직원 입장에서도 네. 그 시간, 직원의 시간이 확보된 만큼 이제 대표, 사업주의 시간과 비용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BIM 인력을 네. 어떻게 이렇게 그 구축을 하느냐. 네. 기존에 있던 모든 직원들 전부 다 이제 대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BIM 인력으로. 네.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실무자분들은 BIM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신입 있죠. 네. 신입도 기존 그 BIM을 잘 다루는 네. 그런 신입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데 대표자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저한테 배워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배워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계속 투자만 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러네요. 네. 붓는, 그런 이제 많은 고충을 토로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그 설계사무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대표, 그리고 기존 실무자 중에서도 설계 업무를 주도하는 네. 설계 의사 결정권 네.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일단은 먼저 BIM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네네. 근데 그 다룰 줄 알고 할 줄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엄청 세이브를 해줘요. 시간이 엄청 단축이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시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의사결정권자가 BIM을 다루면요. 그럼 그 시간만큼 좀 할애를 해서 네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좀 별도의 투자를 해서 네. 이제 BIM 전체적으로 BIM을 전파를 해야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도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BIM이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
그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드려야 되는 네. 전략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컨트롤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대행을 맡길 경우에도 네. 또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우리 강의를 들으면 정말 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저희한테 네, 보여주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조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BIM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컴팩트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점은요. 뭔가 처음에 도입, 시작 네. 이런 거를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다. 네. 도입하기 어렵다. 처음에 이거를 뭔가 하기가 어색하다. 네. 그런 게 이제 모르니까 단점이에요. 모르니까. 네. 네.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단점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용? 비용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든 네. 것들은 네. 그 비용적인 측면도 장점 안에서 비용적인 그 장점에 있는 비용의 이득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단점에 있어서의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좀 비싸다.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서로 그 상쇄를 한다고 하면 네. 그 비용이 비싼 것보다 네. 이득이 더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 이거는 단점을 이제 이 장점이 다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일단 나는 건축가 출신이지만 사실 툴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나 굉장히 창의적이고 디자인 설계도 잘하지만 툴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자꾸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니즈도 있어야 되잖아요. 막 네네. 그냥 일방적으로 푸실해서 저희가 티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툴에는 관심 없고 이제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것들 그렇죠. 거기에 네. 관점이 더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 건축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네. 나는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하고 네. 공간을 좀 더 잘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서 모든 걸 천재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하면은 네. 사실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조적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네. 나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한다. 아.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이 한 네. 10개 정도를 그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네. BIM을 하면 아주 고퀄리티의 네. 20개, 30개 더 이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학생 시절에 네.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를 네. 싫어하는 네. 류의 그런 부류라고 하죠. 네. 그 부류의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 디자인을 해야지. 왜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거는 어차피 외주 주면 돼. 그렇죠.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외주 주면 돼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아직 BIM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제 사회 현상이 된 현상이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BIM은 그냥 외주 업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찬성하는 파가 있죠. 네, 네. 찬성하는 그렇죠. 파는요. 네. 남들은 도면으로 그냥 평면도 그리고 이제 메스 작업을 하고 네.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로 메스 작업을 하고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첫 번째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길어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1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네. 내가 하나 해보고 2개 해보고 3개를 해보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만 해볼 때 하나를 네. 제대로 해볼 때 나는 여러 번을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을 더 쌓으니까 네. 결국 이제 설계에 대한 퀄리티도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완전 천재가 아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싶다. 내가 설계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보조적인 수단, 도구를 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네, 네.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실 수가 있다. 이제 단점 찾지 말아야 되겠네요. 단점 더 찾으셔도 됩니다. 아, 어쨌든 단점은 장점이 다 없앨 수 있는 단점일 확률이 더
더 많고요. 네네. 네, 그래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건 큰 단점이에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사실은 높진 않지만 네네. 높다라고 여기는 그 사회적인 현상과 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 이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장점을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단점 진입장벽을 한번 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기존 시스템 네. 설계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해지는 순간 이제 더 앞으로 더 빨라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달콤한 맛을 보면 네. 네. 사실 저희도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이나 저희 이제 교육을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BIM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CAD로 하라고 하면 네. 죽기보다 싫습니다. 정말 저 차라리 그냥 이걸 안 그리고 말죠. 왜냐면 CAD로 그리는 순간 가장 문제가 휴먼 에러가 생겨요. 무조건. 그쵸. 네, CAD로 바꾸면 모델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도면이 모델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CAD로 그리는 별도의 도면들이 존재하는 순간 이것과 이거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 저한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잠재적으로 이거 지금 그리는 건 빠를 수 있다. 뭐 그렇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그리는 순간 앞으로 내가 이 모델을 수정을 할 때 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전엔 스트레스 없이 그냥 디자인 건물 바꿔보자. 뜯었다가 다시 바꿔보자.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그런 순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BIM은 한번 맛을 본 순간은 다음부터 다시 네.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BIM이 네. 제 강의가 현상 설계를 네. BIM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자 그리고 설계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디벨롭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현상 설계를 이걸로 완성을 하면 네. 다음에 이제 수주를 해서 그 그쵸. 도면을 이제 설계 최종 도면을 이제 쳐내기도 해야 되고 네. 외부 협력사와 또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실시 도면을 좀 더 체계적으로 쳐내고 엔지니어링 파트와 연계를 시키는지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실제 그 신입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밑에 실무자분들 네네. 이제 도면을 꾸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실시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실시팀이 좀 많이 다뤄야 되는 이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스타트는 제일 효과적인 부분은 이 계획 단계에서 현상 설계 같은 이런 계획 단계에서 BIM을 제대로 적용하는 네네. 이 단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 BIM 하나로 현상 설계 끝내기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면 대략 한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조금 적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적용은 제가 항상 이제 빔 강의를 네. 뭐 할 때나 컨설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거는요. 강의를 듣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강의는요.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초기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무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 단계가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 한 일부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일부만큼은 실무에 바로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들은 만큼 또 실무에 바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병행을 하면 무조건 이 강의를 다 끝나는 시점 있죠? 네. 네, 끝나는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확실하게 몇 시간이라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지만 네네. 그 시간을까지 들으시면 네.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사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도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오프라인 때는 어떤 부분을 할 거고, 물론 이제 뭐 Q&A도 있을 거고 하지만 네. 그래도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정한
제가 이제 공모지침서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설계 공모 그 제출하는 설계 설명서 작성까지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설명과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굳이 안 드립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을 예를 들어서 거실과 방이 있으면 네. 거실과 방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배치하는 방법, 어떻게 실을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제가 설계하는 과정을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별첨으로 따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업 중에 발생하는 개념적인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해설하는 식으로 네네. 문제 해설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설계 방향에 맞춰서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작성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하실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네네. 분명 제가 이제 앞서서 앞단에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전략을 설명드려요. 네네. 이제 그런데 막히는 부분들이 엄청 답답하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상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네. 오프라인 강의에서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해봤는데 네. 이런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다. 자, 그렇게 이제 뭐 물어볼 수 있는 Q&A.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설계 이 프로세스가 딱 설계사무소에 국한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모두가 입문으로 이제 네. BIM을 좀 도입을 한번 해보자 하는 네. 구조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설비회사,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BIM이 뭔지 한번 보자 해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구조적인 마인드로 네. 이 BIM 모델을 바라보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비적인 마인드로 이제 BIM을 바라보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설계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구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보고 네네. 그러면 설계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까 저런 식으로 할까 네. 그럼 가이드를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서로 커뮤니티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해서 네.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좀 수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건축 그 사무소 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대상이었다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학생들도 충분히 보면서 자기의 그 어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취업 전에. 그럴 때 그 건축학과 학생이나 아니면은 취업 전에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현상 설계 공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건축과 학생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식과 이제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게 도출이 되는데 네.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까 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BIM을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어디가 또 효과적으로 네. 이제 이게 많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느냐. 네. 그거는 계획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전에 설계사무소뿐만 네. 아니라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마도 여기 그 보시는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네. 건축학과 학생들은 네. 밤새는 것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원래라면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 이제 좀 들여다보면 주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거의 그 설계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네. 디벨롭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다가 이제 막 제출일 다가오면 마감일이 다가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설계 이제 렌더링도 걸어야 되죠. 네. 그리고 도면도 쳐야 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나중에 로드가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에 조금 약간 약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네. 그렇게 이제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 전날이 됐을 때 네. 갑자기 설계를 바꾸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나올 겁니다. 네. 설계를 바꿔야지. 네네. 그러면 그 설계를 바꿈으로써 바꿔야 되는 모든 데이터들 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하나씩 네.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 제출일, 마감일에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설계사무소는 그런 게 좀 잦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랑 스케줄 관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냥 픽스하고 가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계속 욕심에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효과적인 거는요. 밤샘을 줄일 수 있다. 제일 먼저 네. 밤샘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설계 전날까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설계 전날까지 고민해서 설계안을 바꿔요. 네. 바꿔도 설계 결과물이 네. 한 번에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출에 큰 문제는 없게끔 네, 그렇게 설계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되면 일단 계획 단계에서 거의 이제 학생들은 계획 단계 위주로 많이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그 수업을 들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런 트레이닝이 된다면은 이제 그대로 설계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그 BIM을 하지 않은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기존에 이제 현상 공모를 하는 이제 기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기간을 반 이상 줄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나는 BIM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설계 효율이 엄청 뛰어나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신입이지만 나는 BIM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걸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뭔가를 잘 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네.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연봉,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서 네.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네. 사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많이들 학생분들이 네. 이렇게 그 회사를 찾아다녀요. 네.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더라. 네. 네. 어디가 조금 더 크고 내가 나의 이제 가치를 네. 좀 올려줄 수 있는 회사더라.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가시는데 그렇죠. 네임별로 따라가죠. 그 어쩔 수 네. 없죠. 네. 그래서 안정적이다. 네.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런 걸로 가는데 이제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볼 거고 내가 나중에 결국은 건축사가 돼서 설계사무소를 차릴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는 데를 가서 많이 일을 다양하게 배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회사를 가서 이 내 경력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네네. 갈등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BIM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좀 네. 이제 긍정적인 회사가 있다면 회사를 지원을 해서 네. 나 BIM으로 할 테니 만약에 잘 됐을 때 연봉을 네. 이만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잘 얘기를 해보고 그 회사를 가서 제대로 한번 일도 배우면서 네. 도입도 열심히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린다는 거죠.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BIM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지금 건축학과 학생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접근? 그래서 네. 내가 이 정도까지 전문가가 됐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니까 찾는 건데 이 정도까지 기간이 걸렸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걸렸고 뭐 이런. 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읊어주세요. 네. 저도 이런 지금의 저의 이 상태에서의 생각은 네. 예전 한 1년 전이 다를 거고요. 네. 2년 전, 3년 전 그 전이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네. 가장 제가 BIM을 생각을 했었던 때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네. 4년제고요. 저는 설계가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과를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네. 건축공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나에게 큰 장점이 되겠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하고 네. 나는 그냥 설계사무소 다녀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4학년을 맞이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전체적인 설계를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네. 그때 당시 건CD라고 하는데요. 네. 설비도 계획을 하고 시공도 계획을 하고 구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계획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건물 형태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네. 과정을 할 때 뭔가 그 앞서서 했던 단순 반복 작업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누구나 가는 이제 저희 과에서 졸업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네. 뭐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네.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쨌든 설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BIM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BIM을 보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구나. 그때 소프트웨어를 잘 다른 것들은 주로 다뤘었는데 네.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잘 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렌더링도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이틀을 밤을 새 썼어요. 그냥 이제 BIM을 좀 레빗을 좀 네. 익숙해져 보자. 그랬더니 신기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도 되는구나. 단면도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되면은 가능하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BIM 설계사무소, BIM을 하는 설계사무소를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죠 그때.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거의 없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설계사무소인데 이제 네. BIM으로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있긴 했었는데 네. 네. 이게 수가 적었었던 거. 저는 부산에 있었고. 네. 이제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가게 된 네.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웠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BIM으로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BIM 컨설팅 이제 위주의 회사였고 네. 시공 BIM, 시공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 BIM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좀 설계 단계에서 또 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롤 모델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회사를 지금 차려서 지금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답했던 부분 중에 그때 이제 업계가 이랬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BIM을 하지 않은 업계 상황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BIM을 안 하니까 네. 이거를 대체를 해서 이제 대신해서 해주는 그 BIM 컨설팅 회사. 그렇죠. 네. 그러면 설계는 CAD로 도면을 다 그리고 네. 그 CAD 도면을 받아서 똑같이 BIM으로 전환해서 모델링하는 네. 흔히 말하는 전환 설계를 많이 하는 네. 네.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왜 반복된 작업을 네.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인가? 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CAD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걸로 네.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제 BIM 모델이 있으니까 네. 이건 외주를 주는 거였고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실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합리적인 업무 방식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또 문제점이 여전히 2D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은 네. 사실 BIM이 뭔지도 잘 모르실 거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그 어떻게 생각하면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전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애로점도 좀 있지 않나요? 그게 네. 지금 현재 만약에 3차원 모델을 다 만들어서 네. 이거를 그냥 3차원 모델로 이해를 하고 네. 시공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아주 베스트한 네.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그게 안 되고 그리고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평면도나 인면도나 단면도나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눌러서 네. 네. 보면 좀 더 편한 것들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저희가 치수를 이해한다든지 네. 네. 단순하게 이제 이해를 해서 시공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3차원 모델을 만들면 이걸 2차원 도면으로 이제 누르는 작업, 도면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작업은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CAD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CAD로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CAD로 내보냈을 때 그 레이어를 네. 레이어 체계를
조금 기존에 쓰는 방식대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한 99%가 다 되거든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 때문에 네. 2차원 작업, 부수적인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작업이 과연 좋은 작업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BIM으로 설계한다는 거는요. 휴먼 에러, 사람이 네. 일으킬 수 있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중복이 생기는 작업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네. 남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델이 바뀌면 네. 모든 도면이 다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꿈꿨었고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BIM 컨설팅 업무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면을 드로잉하는 그런 이제 신입이니까 네. 단순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런 업무를 할 때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해야겠다. 그 생각에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도 이게 시공 단계에서 적용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시공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이제 이걸 토대로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BIM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제 앞으로 이제 BIM을 제대로 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 경험치가 쌓여서 네네. 그런 기준이 지금 마련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을 때도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공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통합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이제 그 외주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적산이나 뭐 견적할 때 이런 것들도 그렇고 BIM도 사실은 내부에서 소화하기보다는 당연히 외주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자주 이렇게 바뀌는 요즘 같은 그러니까는 올해 근속 연수가 네. 좀 길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직원분들, 실무자분들 한 명 한 명의 의존을 좀 하는 경향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설계를 용도마다 공장을 해봤던 분들,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해보신 분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리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몇 건을 해봤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설계를 해 나가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회사 자체의 기준은 큰 틀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실무자분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좀 많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BIM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스템을 잡아 놓는다라는 것은요. 최대한 반복적인 작업들은 네. 이 컴퓨터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사람이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럼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매뉴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으면 네. 그 매뉴얼을 기반으로 매뉴얼을 잘 숙지를 하고 네. 한두 번 경험을 하면 네. 누구나 와서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이제 프로젝트를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음. 회사는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저 매뉴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네. 매뉴얼이 잘 딱 수립이 돼 있어야 이게 다음에 회사에 제 직원이 새로 들어오고 네. 새로 또 나가고 네, 이런 네.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BIM이 조금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칠 필요 없고 네네. 이거를 할 줄만 알면 매뉴얼 보고 따라하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스타트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매뉴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쵸. 혼자서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네. 조금 어렵습니다. 아, 많이 어렵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네. 10년, 10여 년 이렇게 이제 일을 해오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인데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축적을 시킨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축적된 노하우 가지고만 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대화나 토론이나 네.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빨리 이 시장에 선점을 하고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따고 네.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랑 엄청 오래 소통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엄청 의견 많이 공유하면서 사실은 저는 우리 강의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좀 담아보고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시는 걸 보고 아 저도 대표님 정말 전문성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필해 주시면 뭐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듣고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아 이게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랑 소통하는 기간 동안 진짜 제가 너무 잘하니까 대표님 네. 정말 이 의지를 담아서 이번에 내가 BIM 완벽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의지를 제가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BIM 제가 나름대로 BIM을 강의를 한지는 네. 전체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강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네. 항상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차, 2년차 때 저의 생각과 네. 지금의 저의 생각은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강의를 또 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네.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BIM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전 올 빔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몸으로 제대로 체득을 했고 네. 그것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까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네. 저는 이제 자부를 합니다. 네, 그걸 제대로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이제 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저처럼 시행착오 없이 좀 제대로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봤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나씩 이렇게 밟아나가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처음에 끝까지는 같이 설명을 들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내 거를 하려고 하면 적용이 잘 안 되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 네. 어려움은 저는 분명히 같이 느꼈었던 어려움이고 네. 이제 한 번은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냥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 타이밍에는 이 질문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똑같은 준비가 돼 있는. 고민을 네, 같이 네.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네, 네. 이제 저 또한 이제 각각의 실무자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니까 네네. 그 실무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의 소속에 계신 분들은 네. 어찌됐던 이제 그 실무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네.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가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대표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대표님의 그 경험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다 알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생생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굉장히 탄탄한 그 교육 과정인 거라는 거는 저도 확신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 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 주시면 대표님께서도 네,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응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정리해서 이제 답변은 해드릴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강의 중간에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주실 해드리겠습니다. 거죠. 네, 그럼요. 답변에 대한 부분은 100% 해주실 네, 거죠. 네. 모든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늦어도 3일 이내로는 무조건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드릴 때 혹시나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취합을 해서 네. 영상으로 이제 올린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거 이제 링크를 해서 이제 네. 좀 연계를 해서 이제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제 BIM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인데 네네. 이제 BIM에 대한 흐름에 빨리 올라타시고 네. 제대로 BIM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점이 없는 그런 단점이 없고 이제 장점만 있는 그런 이제 설계 업무를 혹은 이제 엔지니어링, 시공 네.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저희 그 KMD 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BIM 실무 교육 관련된 그 내용으로 박도윤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